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여행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꿈꾸다가 스위스를 한번 만나보고 나면 말이죠. 스위스의 아름다움에 빠지기 마련인데, 아름다운 7월 달에 스위스를 한 달 정도 여행하는 루트와 영상이 입니다. 자, 이 여행의 출도착 인터라인 항공 루트는 프랑크푸르트 인아웃입니다. 한국에서도 프랑크푸르트 가는 비행기는 굉장히 편수도 많고 편수가 많으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도 좀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크푸르트를 유럽 들어가는 루트로 자주 사용을 하는데 뭐 프랑크푸르트 자체는 뭐 그렇게 볼거리가 많이 있진 않지만 뭐 프랑크푸르트 괜찮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저는 이제 2채 기차를 타고 쭈리히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여행은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다니는 기차 여행이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렌트카로 다니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기차로 다닐 때 편한 지역이 좀 있고 기차가 못 가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조합을 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자, 쭈리 영상인데요. 스위스라는 나라의 제일 큰 도시죠.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여행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닌데 어쨌든 그 쭈리로 인터라인 항공이 들어오고 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쭈리는 잠깐 들렀다 갈 만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쭈리에서 한 2박하고 쭈리에서 유명한 피파 박물관 구경하고 뭐 그런 영상들인데 뭐 관광지는 아니지만 한국 드라마에도 소개됐던 뭐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고 해서 최근에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쭈리 이제 뷰포인트들 나오는데 아름다운 도시고 매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행자를 위한 점수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꼭 들렀다 가야 할 그런 곳이고요. 제가 쭈리 가면 저는 항상 프라이탁 플래그십 스토어를 꼭 한번 방문을 합니다. 스위스 여행 중에 꼭 들러야 할 만한 그런 곳이 프라이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차로 이동하는 여행자에게 꼭 들르는 마을이 베른이죠. 베른은 그 스위스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구시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인데 자연을 만나는 것이 스위스 여행인데 이 베른은 자연보다도 아름다운 그 마을, 아름다운 중세 구시가 마을을 만나보는 것이 매력인 그런 곳입니다. 베른 말 그대로 뭐 곰이죠. 곰도 만나볼 수 있고 곰을 만나보는 포인트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맥주 양조장도 있고 뭐 그런 마을이라 베른 구시가 좀 느긋하게 구경하셔도 좋고요. 구시가에 있는 성당 꼭대기 올라가시면 뷰 너무 좋으니까 뷰도 한번 내려다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게 많지는 않지만 고요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 정도 들러봐야 될 마을 베른입니다. 베른 여기다가 집 맡겨놓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죠. 거리상으로도 시설 잘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베른 만나보셔도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린델발트를 들어가는데 그린델발트는 그 베른 오블랑트의 여행의 중심지이죠. 그래서 그린델발트에서 거의 뭐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방문지는 슐트호른이었습니다. 슐트호른은 007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전망대 뷰포인트인데 뭐 융프라우나 뭐 체르마트보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는 뭐 한번 올라가 볼 만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올라가시면 뭐 360도 파노라마 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위스가 자랑하는 높은 봉우리들을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고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무료로 포함시켜주는 지역들이 좀 있는데 이 지역들이 좀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은 있는데 뭐 그런 할인들 좀 받아서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 쉴트호른입니다. 많은 그 한국인 여행자들은 쉴트호른까지는 안 가도 쉴트호른 초입에 있는 뮤렌이란 마을을 방문해서 뮤렌 마을의 명물인 통나무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시던데 기왕 가시면 날씨가 괜찮으면 쉴트호른 올라가서 쉴트호른 정상 보시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 거치는 역에도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르고 내리면서 만나는 뮤렌이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 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사진 찍기 위한 뷰포인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느긋하게 둘러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언젠가 한번 뭐 뮤렌이란 마을에서 숙박도 하고 해보고 싶은데 뭐 워낙이 이 마을보다 쟁쟁한 마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뮤렌이란 마을에서 숙박을 해볼 기회는 없었는데요. 쉴트호른 또는 뮤렌만 방문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스위스 여행하는 동안에는 꼭 가보셔야 하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기차를 타고 이제 메인 숙박지인 그린델발트로 돌아옵니다. 그린델발트로 돌아오면 그린델발트에서 만나봐야 할 곳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그린델발트에서 일주일 정도를 숙박을 한 이유 자체도 그린델발트 기점으로 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상은 멜링헨 코스인데 멜링헨 최근에 최근 몇 년 전에 개통한 아이거 익스프레스를 타고 아이거 글라치어역에 내려서 클라이네샤이덱을 거쳐서 멜링까지 가는 트레킹 코스, 그죠? 말하자면 그린델발트 지역에서 가장 파퓰러하고 전형적인 그 알프스 하이킹, 가벼운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날씨가 그렇게 훌륭한 날씨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뭐 비가 온 날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구경도 하고 저 멀리 보이는 그린델발트도 내려다보고 뭐 그러면서 워밍업 트레킹 정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멜링헨을 지나서 더 가셔도 돼요. 더 이렇게 돌아가시면 결국은 라우트 프로넨 지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니까 뭐 걸어가셔도 되고. 근데 저는 뭐 한 4시간 정도 이날 걷고 곤돌라 타고 그린델발트로 내려가서 조기 퇴근한 날입니다. 조기 퇴근해서 그린델발트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들 갖고요. 7월이었는데 그린델발트 지역에서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나가니까 파티도 하고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그다음에 맥주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름 여행은 항상 그 축제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죠? 마을마다 언제 어떤 축제를 만날지 모르니까 숙박지를 잘 선정하시면 저녁 시간도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이제 그린델발트를 가는 목적지 중에 하나죠. 피르스트입니다. 피르스트. 이 영상에 융프라우는 지금 안 넣었는데 저는 융프라우를 너무 자주 가봤기 때문에 이 30일간의 여행에는 융프라우를 뺐어요. 융프라우를 뺐습니다. 굳이 뭐 또 올라갈 일도 없고, 그죠? 뭐 그 돈 들여서 갈 일도 없고 해서 융프라우는 빼고, 그리고 구간으로 이렇게 끊고 해서 다녔는데 피르스트 바흐 알프제 뭐 이렇게 연결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영상에 이 루트는 피르스트 바흐 알프제 팔혼 산장 그리고 슈니게 플라테까지 가는 풀데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트레킹을 하다 보니까 곤돌라나 케이블카도 왕복으로 탈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편도로 끊고 편도로 타고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뭐 그런 트레킹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최고로 꼽는 트레킹 코스 탑3 안에 드는 피르스트 슈니게 플라테 또는 슈니게 플라테 피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슈니게 플라트에서부터 피르스트로 올라오는 루트는 조금 빡빡하고 힘들어요. 오르막을 계속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피르스트, 바흐 알프제, 팔혼 산장 그리고 슈니게 플라테까지 내려가는 루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그린델발트에서 숙박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꼭 걷는 그런 트레킹 코스인데 여름에 날 잡아서 일부러 걸어봤습니다. 드라마틱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최소한 한 6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 뭐 좀 코스인데 초보자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뭐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중간중간 산장을 쉬었다가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뭐 드라마틱한 풍경들, 뭐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니까 스위스 트레킹 여행을 해보고 싶다 하고 하신 분들은 이 코스 강추합니다. 단 뭐 체력과 등력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그 마지막 슈니게 플라테에서요 내려가는 그 등산 열차를 타야 되는데 그 시간 꼭 잘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마지막 막차 놓치면 내려가는 길이 사실 굉장히 험난해요. 경사가 급경사가 심한 뭐 그런 지역이라. 그래서 슈니게 플라테 내려가는 마지막 기차 시간 꼭 체크업 잘 하시고 내려가시고요. 일반 여행자들, 트레킹을 안 한 여행자들도 아래쪽에서 슈니게 플라테 기차 타고 올라와서 구경하고 왕복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기차 타고 슈니게 플라테 절벽 구간 산악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 것 또한 이 트레킹의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멋지고 내려가는 동안에 만나는 인터라켄의 아름다운 호수 두 개, 슈니게 플라테 구간을 걷는 동안에 계속 보면서 내려왔지만 내려가다 보면은 멋진 풍경을 또 살짝 만나게 되고요. 뭐 이렇게 걸어보신 분들에게 뭐 하드클룸 같은 뷰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너무 좋은 걸 보고 나면 기본적인 거는 굳이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VIP 패스, 융프라우 VIP 패스의 본전을 뽑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좋지만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더 강렬한 트레킹 코스가 많으니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융프라우 그린델발트 지역에서 제일 추천하는 트레일 코스 아이가 트레일입니다. 아이가 트레일. 유럽에 3대 북벽이 있습니다. 노스 페이스 3대 북벽이 있는데 뭐 아이가 북벽 그죠?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 뭐 그랑조라스랑 체르마트 마터론도 있는데 아이가 북벽을 바라보면서 걷는 트레킹 코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트레일에서 출발점에서 알피글렌까지 약 2시간 정도 예정 잡혀 있는데 가면서 아이그 북벽을 오르면서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추모비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고 그 사람들이 험난하게 올랐던 아이가 북벽의 모습도 올려다 보시고 날씨가 좋으면 반대편에 팔혼 산장 전날 갔던 슈니게 플라테 코스를 걷는 구간 중에 하나인 팔혼 산장도 한눈에 보이니까 말 그대로 그 그린델발트를 한 바퀴 꽉 도는 뷰를 이 아이거 트레일을 걷는 동안에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으니까 아이거 트레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거 트레일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흥분되고 그냥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체력이 되고 등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린델발트 아래쪽에서부터 아이거 트레일을 거꾸로 올라오십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아이거 트레일 출발점에서 알피글렌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는 거죠. 물론 경사를 타고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린델발트, 알피글렌, 아이거 트레일 그리고 아이거 글래처 지나서 클라이네 샤이덱 지나서 멜리헨 지나서 더 하루 풀 코스로 걸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린델발트에서 벌어지는 그 울트라 트레일, 그죠? 그러니까 산악 트레킹 대회도 이 아이거 트레일 구간을 가장 기본으로 끼고 행사가 벌어지는 곳이니까 그린델발트 가시면 아이거 트레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아주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체른으로 이동하네요. 루체른으로 기차 타고 루체른 이동합니다. 루체른 이동한 거는 그린델발트 지역도 트레킹 코스가 좋고 많지만
루체른 지역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루체른 지역에 가서 한 4박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4박 정도 숙소를 잡아놓고 루체른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는 여행을 합니다. 뭐 루체른 시내 자체도 뭐 아름답고 카펠교도 유명하고 뭐 그런 곳이니까 여행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도시 마을이죠. 그리고 일반 버스 패키지 투어도 다른 곳은 안 가도 루체른은 꼭 갑니다. 루체른 광장에 버스를 세워놓고 그리고 뭐 빈사이 사자상 보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시계 쇼핑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루체른을 꼭 많이 가는데 루체른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공짜로 제공해주는 리기산입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스위스 관광청에서 전국 단위로 프로모션하는 행사들을 항상 포함시켜 주는데 기간에 따라서 이제 포함되는 지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을 포함시켜서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뭐 그런 건데 리기사는 가장 오랫동안 기본 포함시켜 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기산 가는 기차, 산악열차, 뭐 케이블카, 곤돌라 다양한 탈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곳이라 뭐 경치가 좋고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그냥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하루 가는 곳이죠. 그죠? 무조건 하루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 짧으면 뺄 수도 있지만 여행 기간이 여유 있는 분들은 리기산 꼭 하루 가셔야죠. 그죠? 그리고 기왕 가시면 리기산에서도 유명한 파노라마 트레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트레킹할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열차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재미니까 올라가서 정상 찍고 그리고 내려올 때 잠깐 한두 시간 걷고 그죠? 그리고 뭐 온천도 좋으니까 구경하시고 그리고 또 하산해서 유람선 타고 이렇게 루체른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스위스는 다른 알프스를 갖고 있는 나라보다 큰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이 뭐냐면 바로 호수입니다. 아름다운 호수. 그래서 스위스 여행하는 동안에 호수 유람선 한 번 정도는 타보셔야죠. 그죠? 뭐 어느 지역이든 다 아름답고 좋으니까 굳이 뭐 순위를 따질 필요 없이 어느 곳이라도 한번 타보시면 되는데 그 리기산 갔다 왔다 하는 날 한번 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람선 너무 자주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날아가요. 하루 종일 배가 좀 타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날아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를 타면 좀 피곤해하는 스타일이라 산을 누빌 때는 괜찮은데 배를 타면 피곤해하는 스타일이라 한 번 정도 유람선 타고 루체른으로 돌아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목표가 이제 루체른에서 가는 슈토스. 아이고, 요즘에는 뭐 슈토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도 포함시켜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찾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매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능선 트레킹이거든요. 능선을 타는 트레킹이고 그 겨울에 스키 탈 때 이용하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슈톡 두부에 그죠? 블링헨 슈톡이랑 프론알프 슈톡 사이를 쭉 걸어서 트레킹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루체른 호수도 멋지게 내려다 보이고요. 뭐 그 호수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호수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멋진 트레킹 코스인데 뭐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고 시원한 능선 뷰가 한눈에 뻥 열려 있고요. 그리고 호수도 아름답게 다양한 색깔로 내려다 보이고 뭐 그러니까 느긋하게 그러시고요. 막판에 조금 경사를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오는 또 빡신 구간이 있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힘든 구간은 아니니까 내려갔다가 프로날프 슈톡 쪽에 이제 산장이 있으니까 산장에서 간단하게 식사도 좋고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스위스 전반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인데 저는 그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산장 물가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오히려 관광지보다. 그래서 산장에서 식사하고 산장에서 맥주 한잔 하시고 이런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뭐 루체른, 뭐 제르마트, 그린델발트, 인터라켄 이런 동네에서 밥 먹는 식사 비용보다 산장에서 먹는 식사 비용은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이가도 그렇고 슈니게 플라테도 그렇고 슈토스도 그렇고
스위스 산장을 트레킹을 하는 동안에 산장을 꼭 만나게 되니까 산장에서 식사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킹 루트를 잡을 때도 트레킹을 거의 마무리할 때는 항상 산장이 있는 곳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좀 출발할 때부터 산장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트레킹을 열심히 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죠? 예, 그런 산장이 트레킹의 마무리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풍경 볼 때마다 너무 드라마틱하고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아름다운 호수 색깔과 이런 것들을 만나보는 트레킹이니까 슈토스 꼭 가셔서 리프트 타고 올라갔다가 능선을 타고 다시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로 다니시면 됩니다. 내려오셔서 밑에 있는 슈토스 마을, 조그만 마을인데 이 마을도 아기자기하게 이쁘니까 걸어다니면서 보시고, 그죠? 룰제로 돌아와서 뭐 시간 짜투리 날 때 이렇게 빈사의 사자상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뭐 시간 맞춰 갈 필요는 없고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짜투리 시간이 날 때 쓱 들러보시면 되는 곳이니까 그렇게 루젤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슈탄즈 호른인데, 슈탄즈 호른은 사실 뭐 인근에 뭐 필라투스 디틀리스 뭐 좋은 데가 너무 많은데 여기를 간 거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에서 공짜로 포함시켜줬기 때문에 가봤고요. 요 케이블카, 그죠? 2층에 오픈 데크가 있는 케이블카 한번 타보고 올라가서 이제 한번 내려다봤는데 뭐 그렇게 필라투스 디틀리스에 비해서 막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산을 살리기 위해서 관광의 목적으로 특이한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건데, 스위스 전 지역이 다 칸톤별로 지방자치제니까 칸톤별로 관광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교통기관, 케이블카, 푸니쿨라, 뭐 이상한 이런 것들 많이들 동원하는데, 슈탄제 호른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스위스 패스 갖고 있고 시간이 되니까 하루 올라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제른에서 이체를 타고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렌트카를 빌릴 예정이었는데 쥬리히 렌트카 너무 비싸요. 스위스 렌트카 너무 비쌉니다. 물가 비싼 나라라서 그런지. 그래서는 어차피 나올 때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출국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렌트카 비용과 차량의 또 수요가 공급이 굉장히 리저너블 합니다. 그래서 2차 타고 쑥 올라가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다시 렌트카를 픽업해서 중반 여행들을 다시 합니다. 영상 그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스위스로 내려오는 루트에 저는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구시가를 가지고 있는 밤베르그죠. 밤베르그.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폭격을 할 때도 여기는 폭격하면 안 되겠다. 구시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하지 말자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유명한 유적과 구시가 길이 많이 있는 밤베르그, 뉘른베르그를 거쳐서 밤베르그를 갔는데요. 뉘른베르그에서 점심 먹고 뉘른베르그의 명소들 구경하고 밤베르그의 숙박지를 잡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밤베르그는 유명한 맥주 브루어리가 탑3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맥주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밤베르그 구시가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맥주 양조장 옆에 있는 호텔에 숙박을 하고 시내 구경하고 저녁에는 여기 밤베르그 유명한 그 음식이 돼지 어깨 살 음식이 있어요. 그거랑 밤베르그의 그 훈제 맥주죠. 훈제 맥주 유명합니다. 훈제 맥주를 마시고 독일에서의 시간을 좀 즐기는 그런 것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인아웃이 많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량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프랑크푸르트 차 빌려서 아우토반을 타고 이제 여행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독일 조그만 소도시, 그죠? 밤베르그나 뉘른베르그, 슈투트가르트, 그다음에
프라이부르크 뭐 그런 조그만 아름다운 도시들을 많이 거쳤다가 갑니다. 아울렛도 좀 들렀다가. 그래서 그런 여행들을 하면서 항상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 독일에서 다시 이제 스위스를 들어간 곳은 슈타인 암 라인이라는 곳이죠. 스위스의 아름다운 소도시 탑 10에서 최정상급에 달리고 있는 아름다운 라인강가의 마을이고요. 구시가 광장 너무 이쁘고 낮에는 뭐 관광객들 뭐 단체로 와서 구경하고 시내를 구경하고 나가는 그런 곳인데 저는 이 마을에서 숙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다 빠져나간 이 마을의 광장 너무 아름답고요. 라인강의 아침과 저녁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물론 뭐 호텔비 비쌉니다. 비싸지만 투자할 만하니까 여행 다니면서 뭐 호텔비 너무 싼데 이상한 데로 막 다니는 것도 나중에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호텔비가 좀 비싸더라도 이런 곳에서 하룻밤 정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여행 장기간 다니시는 분들은 막 그 숙소 비용 아끼려고 너무 막 그렇게 힘들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물론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꼭 필요한 마을들에서는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슈타인 암라인에서 숙박한 이유가 결국은 라인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인폴까지 슈타인 암라인에서 촬영을 한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 일찍 저는 라인폴 찾기를 추천드립니다. 낮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가서 아침 첫 배를 타고 안에 섬에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자연은 결국 이제 아침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선셋 전 이럴 때가 좋은데 한낮에 대낮에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보다는 태양이 나의 어깨에 있을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라인폴 1번 보트 루트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섬에 상륙해서 폭포를 한가운데서 내려다볼 수 있어요. 매력 넘치죠. 저에게는 뭐 대학교 때 배낭여행 시절부터 추억이 넘치던 그런 곳인데 여기 갈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큰 폭포, 뭐 나야가라나 이구아수나 빅토리아 폭포도 좋지만 저는 유럽에서 만나는 이 라인 폭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자, 그래서 섬에서 이렇게 보시고 다시 이제 보트를 타고 나갈 때 보트가 폭포에 한번 대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트가 뭐 1번, 2번, 3번, 4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뭐 강을 건너주는 보트도 있고 대시 한번 해주고 나오는 보트도 있고 이렇게 섬에 상륙을 했다가 나올 수 있는 코스도 있으니까 라인 폭포 가시면 보트를 타실 거면 1번 보트, 1번 코스 타보시기 바라고요. 1번 코스 타보신 분들은 이제 저 반대편 건너가서 반대편에 툭 튀어나와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뭐 그쪽으로 주차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반대편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위스 여행 가서 라인 폭포 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최근에는 뭐 스위스 일주 여행하는 패키지 투어들도 라인 폭포에 막 들어오고 이러던데 스위스 여행 하시는 동안에 유럽 렌트카, 스위스 렌트카 여행 하시는 분들은 라인 폭포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파킹장 1번 구글 좌표 라인 폭포 파킹 1번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 꽉 차는 주차장이니까 아침 일찍 갈 때 들러보시고요. 자, 라인 폭포에서 이제 에벤알프 지역으로 갑니다. 에벤알프 지역 가는 길에 상크트 갈렌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마을이 하나 있어요. 도서관도 유명한 그런 마을인데 뭐 놀랍지는 않지만 잠깐 들러서 구경 좀 하고 도서관 보고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목적지인 에벤알프 애셔 산장을 가기 위한 건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내려서 내려갑니다.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애셔 산장을 만나고 애셔 산장에서 식사나 맥주 한잔 하시고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시려면 다시 올라오셔야 되고요. 그 애셔 산장에서 하산을 하시면 지알프제를 거쳐서 다시 바슬라우엔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의외로. 그래서 애셔 산장에서 시간을 좀 깔끔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케이블카로 올라갔다가 보고 다시 케이블카로 내려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하루를 잡으시는 분들은 케이블카로 애시 올라가서 그 정상 에벤알프 정상에 멋진 산이 있으니까 하나 보시고 다시 하산을 제알프제 구간으로 해서 바슬라우엔으로 내려오는 루트 추천드립니다.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다니셔도 좋고 제알프제 은근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 루트는 이제 다보스 유명한 그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곳인데 스위스 겨울 스키 휴양지죠. 그래서 저는 여름에 가끔 갑니다. 여름에 가면 숙소도 괜찮고 비교적 괜찮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뒤에도 높은 멋진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숙박하시면 올라가는 케이블카 티켓도 공짜로 주고 막 그러는데 시간 되시면 하루 가보시고요. 저는 그냥 다른 거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프루카 패스를 가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프루카 패스 가는 입구에 있는 란트콰르트 아울렛 잠깐 들렀다가 프루카 패스를 넘어갑니다. 스위스 렌트카 여행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 프루카 패스 때문인데요. 그죠? 기차로 넘어서 만날 수 있는 곳들은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달려야만, 자동차 로드 트립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스위스의 명소들이기 때문에 프루카 패스, 그림젤 패스, 서스텐 패스, 고타드 패스들이 많은데 이 패스들이 여름에 열리니까 여름에 열리는 이 도로들을 달려보기 위해서 일부러 프랑크푸르트까지 돌아가서 차량을 렌트를 해왔습니다. 프루카 패스 달려보신 분들은 꼭 다시 가게 됩니다. 안 가서 모르시는 분들은 못 가지만 한번 가보신 분들은 꼭 여름 시즌에 다시 찾게 된다고 하는 아주 마력 같은 매력 있는 그런 드라이빙 루트니까 유럽 렌트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스위스 렌트카 여행을 해보자 하는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여름 시즌에 렌트 여행을 하셔서 이 프루카 패스, 그림젤 패스 구간을 꼭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안 하면 뭐 스위스 렌트카 여행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렌트카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은 그죠? 뭐 배낭여행도 힘들고 패키지도 싫고 이제는 자유롭게 즐기면서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렌트카 여행 준비하시는데요. 렌트카 여행은 결국 루트입니다. 루트. 어떤 루트로 다니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루트 선상에 있는 숙박지 그리고 숙박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여름에 비용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뭐 텐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캠핑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루트 선상에 있는 조그만 마을들, 너무 유명하지 않은 마을들에 가서 숙박하시면 비교적 숙박비는 조금 저렴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루제른, 그린델발트, 인터라켄, 제르마트 이런 데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가서 자야 하는 곳이 제르마트입니다. 제르마트 들어가서 제르마트에서도 며칠 있었는데 제르마트 마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마트호론이 바라보이는 다리로 가봅니다. 그리고 비싼 숙박비, 아주 비싼 숙박비, 아주 비싼 음식값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마을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트호론을 만나보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트레킹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이니까 꼭 한번 숙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미토리 하룻밤도 100프랑이에요. 제르마트는. 그럼 다른 거는 뭐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여행에 돈 쓰는 거는 뭐 이럴 때는 써야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르마트 고르너 그라트 트레킹도 좋고 수네가 트레킹도 좋고요. 수네가 파이브 라이크 트레킹도 좋고 고르너 그라트 리펠제로 올라서 리펠제에서 다시 수네가를 연결해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코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펠제 연결해서 수네가까지 도는 코스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쉬운 코스는 아니니까 체력과 등력이 되시는 분들은 시도해 보시고 일반적인 체력의 소지자 북한산 둘레길 정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고르너그라트 산악 열차로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리펠제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셔도 좋고 거기에 조금 더 체력 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제르마트 시내까지 하산 트레킹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결국은 올라갈 때는 산악 열차, 내려올 때는 걸어오시는 거니까 제가 제일 추구하는 트레킹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고르너그라트는 이제 다시 또 그 푸니쿨라 고속 푸니쿨라 있습니다. 그거 타고
올라가셔서 5개 호수를 다 돌아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한 3개 정도만 돌아도 되니까 느긋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마지막에 순회가 라치에 있는 그 산장 식당에서 식사하고 하산하시면 됩니다. 뭐 이 각 그 리펠제 트레킹 코스나 그다음에 이제 순회가 코스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나 이런 정보들은 제 또 유튜브 결국은 자연 영상에도 있고 제 블로그 결국은 자연에도 가시면 자세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스위스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결국은 자연, 제 유튜브 결국은 자연에 따로따로 영상 편집해서 올린 부분들 참고하시면 느긋하게 여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행의 후반부로 이제 점점 달려갑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스위스를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비용도 그렇고 루트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운 곳이 스위스니까 제르마트에서 방에서 마터호른이 바라보이는 숙소. 이것도 스위스 여행자들 중에는 로망이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제르마트는 일반적으로 숙소 비용이 비싼 곳이고 그리고 방에서 이렇게 이 마터호른이 보인다? 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방이 200프랑이면 마토론이 보이는 방은 300프랑이란 얘기죠.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마토론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숙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르마트를 가로지르는 강 기준으로 좌측 뭐 서쪽이라 해야 될까요? 그쪽에 위치한 숙소들이 대부분 마토론 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비용을 내더라도 하룻밤 정도는 마터호른 뷰가 있는 방에서 숙박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이제 그린델발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는 길에 블라우제라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개인 소유하고 있는 개인 프로퍼티인데 호수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호수에서 헤엄치는 이 물고기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이 물고기들을 구워주는 식당도 있습니다. 바베큐 해주는 식당도 있으니까 블라우제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블라우제 사진들 이런 것들 아주 스위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니까 누구나 다 그죠? 주차하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호수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 바퀴 살짝 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오슈넨제 호수 같은 그 좀 어려운 트레킹 코스도 있지만 블라우제 같은 데 가서 간단하게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자, 스위스를 한 달씩 다니면서 갈 수 있는 소소한 곳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의 불시착에 나왔던 이젤발트 가시면 뭐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잔뜩 서 있습니다. 한국 분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를 봤던 동남아 외국인들도 아주 많이들 줄 서서 보고 있는 곳이고 그 인근에 좀 더 가시면 아래 협곡 물 색깔 아주 끝내주죠. 아래 강인데 결국은 아래 협곡의 이 물 색깔을 보면서 절벽을 트레킹하고 저 끝에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동쪽 서쪽 각각의 출입구를 통해서 원웨이로 다닐 수도 있지만 뭐 주차가 좀 힘드니까 한번 걸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스위스 여행 중에 만날 수 있는 소소한 조그만 아주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곳들 하루에 한 두세 곳씩 이렇게 스케줄링 해서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입니다. 그 셰르마트에서 그린델발트 넘어와서 인트라켄 지역 정도에서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그러면서 호숫가 주변에 조그만 마을들이나 조그만 뷰포인트들 다녀보는 것도 굉장히 평화로운 그 스위스 여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름 스위스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 렌트카 여행자들은 뭐 필수로 가보셔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르마트 갔다가 다시 그린델발트 다시 돌아왔네요. 초반에 기차로 여행할 때도 그린델발트 있었는데 렌트카로 움직일 때 또다시 그리운 마을이라 그린델발트 와서 또 하룻밤 지내고요. 다시 이제 풀카페스를 반대편으로 넘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올라가기 전에 돌로미티 스위스 여행을 하면서 연결하면 좋은 곳이 돌로미티니까 돌로미티 구간을 좀 연결을 해서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올라가는 루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30일 다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돌로미티 연결하셔도 좋은데 스위스에서 돌로미티를 넘어가는 스텔비오 패스 패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름이 헷갈립니다. 스텔비오 패스를 가는 길에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마을 하이디 도르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이디라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하이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진정한 스위스의 산골 마을이니까 하룻밤 정도 들렀다 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비오를 넘어서 가기 전에 이제 아펜젤 맥주 마을이죠. 아펜젤이라는 마을을 들렀는데 지난번 에벤알프 트레킹 할 때 또 살짝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장크트 갈렌을 들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펜젤 아주 전 주민이 다 만장일치를 해야 법이 통과되는 그런 특이한 칸톤이죠. 이 칸톤은 맥주의 마을이기 때문에 스위스 산장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항상 맥주를 시키면 이 아펜젤 맥주가 항상 있습니다. 그만큼 스위스를 대표하는 넘버원 맥주가 아펜젤 맥주인데 아펜젤 마을에 가면 맥주 브루어리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초반에 한번 들렀던 슈타인 암라인이라는 마을을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스위스 떠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었던 마을이에요. 그만큼 기억에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0일간 그 스위스 여행하는 동안에 따로따로 연박이 아니라 별도로 2박을 했던 마을은 이 슈타인 암라인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강렬했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스위스 여행할 때마다 슈타인 암라인 꼭 숙박을 합니다. 웬만하면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느낌의 스위스를 좀 떠나서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스위스와 독일의 국경을 흐르는 라인강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하룻밤 잤고요. 그리고 이제 돌로미티를 가기 위해서 피센, 독일 알프스의 중심인 피센. 그래서 스위스에서 스텔비오를 넘어서 걸어가는 길이 있고 여름철에 북쪽 피센 인스부르크를 넘어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뭐 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다녀봤는데 괜찮은데 이때는 피센 인스부르크 구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알프스, 오스트리아 티롤 알프스까지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 티롤 지역의 유명한 소도시죠. 비피티노란 마을인데 이 비피티노란 마을에 축제를 우연히 만났어요. 축제를 우연히 만나서 축제하는 이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을 축제하는 광장에서 점심을 먹고 망중한을 좀 즐겼던 그런
마을축제에서 들어봤던 공연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편집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7월 달에 유럽의 스위스를 여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기왕 갔으니까 간 김에 렌트카 여행이라면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돌로미티를 한번 살짝이라도 연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곳을 다 여유롭게 보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정도라도 시간이 가능하시면 스위스 움직이는 동안에 돌로미티 루트 잡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 프랑크푸르트 인하우스로 렌트카를 빌렸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올라가는 루트를 돌로미티를 살짝 들어갔다가 가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미티에서 가장 매력 있는 곳 중에 하나인 라고 브라이에스, 그리고 코르티나 담베쪼, 그리고 코르티나 담베쪼에서 칭케토리, 그리고 오르티세이의 세체다 정도의 트레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올라오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100개국 이상을 여행을 하고 여행의 모든 분야를 다 경험해보고 지금은 그 방송이나 광고를 위한 멋진 장소를 찾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그룹으로 좋은 자연을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럽의 각 시기별로 다양한 지역을 루트를 잡아서 다니는 여행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낭여행, 기차여행 다 좋지만 결국은 여행은 렌트카 여행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배낭여행을 옛날에 젊은 시절에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유럽을 가고 싶은 로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한번 패키지로 나가보고, 그러고 나서 또 배낭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나가보고, 그러고 나면 결국은 렌트카 빌려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유럽입니다. 유럽이니까 좀 더 늦기 전에 렌트카 여행 계획 한번 해보시고요. 렌트카 여행을 하면서 제일 경쟁력 있는 지역이 유럽은 알프스와 지중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북유럽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여행들을 위해서 계속 제가 영상 업로드하고 렌트카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행 프로그램에 렌트카를 직접 몰면서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하는 랠리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영상이나 저희 블로그 유심히 보시다가 한번 같이 참여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결국은 도시나 유적도 좋지만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루트, 숙박지, 그리고 그 루트선상에 있는 맛있는 맛집, 그리고 제가 가본 기억에 남는 숙소, 이런 부분들을 블로그나 이제는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셔서 영상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은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여행 동지들과 함께 남미 파타고니아까지 달려보는 것이 목표니까 여행에 삶의 무게를 두시고 내가 다니는 여행지의 추억과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중에 제일 비싼 여행식이 7말 8초에 항상 여행을 다니는 그 행복이 또 있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로 들어왔다가 프랑크푸르트로 나가는 31일간의 스위스 여행, 곁다리로 돌로미티 살짝 더 보았던 여행 루트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행은 항상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여행 준비하시고 여행 갔다 오시면 또 다음 여행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